여행 크리에이터 직장 다닌 여행 갑니다. 나트랑 여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숙소인 아리아나 콘도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선 1박을 했는데요. 아리아나 콘도텔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주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여행으로 오셨을 때 이유식을 데우거나 뭐 냉장고에 뭔가를 많이 쟁여놔야 된다 하실 때에는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위치도 시내에 위치해 있고 숙소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또 위층에는 콘도지만 수영장도 있고 조식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아나 콘도텔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가성비가 좋거든요. 밖에를 보시면 야경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쩍번쩍거리는 나트랑 시내를 보면서 베트남이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침이 되니까 이제 어제 잘 안 보였던 건물들도 잘 보이고 앞에 바닷가도 보입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나트랑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얼른 샤워를 하고 조식을 먹으러 가봅니다. 조식은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그렇듯이 서양식, 베트남식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숙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러시아인들이 여기로 휴양을 많이 온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서양식 메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토종 한국 입맛 쌀국수 아침부터 먹고 시원하게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어디서 먹든 아침 쌀국수는 맛있더라고요. 나트랑 호핑 투어를 하러 갔는데요. 나트랑 호핑 투어는 시크릿 비치와 그다음에 호핑 투어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가는 건데요. 한 배를 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엄청난 막 푸르고 막 이쁘고 막 그런 어떤 물빛은 아니었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네, 도착을 하시면 이렇게 이곳에서 뭐 구명조끼든 스노클링 마스크 이런 것들 빌려주는데 전 제 걸 챙겨갔습니다. 제 거 오리발이랑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서 참고로 저는 스노클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바로 물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이제 액션캠으로 찍어온 영상을 보시면 바다 시야가 안습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쿠버 다이빙 체험도 하고 뭐 시워킹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걸 왜 하지 싶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처음 여기서 해봤다면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안 할 거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전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볼 게 없고 산호도 인공적으로 좀 조성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는 빵 같은 거 막 던져주면 모이긴 하는데 막 물고기도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굳이 나트랑의 호핑 투어는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그냥 쏘쏘 했던 어쨌든 호핑 투어인데 어쨌든 물에 들어가서 노는 걸로 그냥 의의를 두고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시크릿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되게 좋았어요. 일단 한적하고 진짜 휴양지 느낌 많이 나고 파라솔도 막 이렇게 있고 바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시면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쉬셔도 되고 요 앞에가 이제 앞에는 조금 별로 안 깊은데 조금 나가면 약간 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프리다이빙을 배워서 그 연습한다고 굉장히 물에서 혼자 열심히 놀았습니다. 일행들은 아무도 물에 안 들어왔어요. 저 혼자 놀고 망고주스 가이드님이 사주셔가지고 망고주스 쪽쪽 빨면서 망중한을 즐겨봤습니다. 그리고 또 먹어요. 근데 여기 식사가 되게 맛있는 게 이게 투어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식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음식들이 베트남식으로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맛깔스러웠어요. 모든 게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고 또 여기 옆에가 바로 바다니까 또 바다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죠. 그래서 그렇게 배를 맛있게 불린 다음에 간 곳이 제가 나트랑에서 가장 추천하는 곳 바로 아이리조트 머드스파입니다. 이 머드스파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진짜 핵꿀잼이에요. 그냥 제 생각에는 당일치기로 가서 그냥 하루 정도 완전 놀고 와도 될 정도로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입장권을 사서 입장을 하고요. 가실 때는 이제 안에 입을 수영복 같은 걸 입으시면 좋긴 한데 가시면 나시랑 반바지를 빌려주기 때문에 그거 이제 수영복 입고 그 위에 그거 입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따끈따끈한 머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몸을 지지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애들이 놀 수 있는 폭포 같은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베드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좋은데 자리 잡으시면 제 생각엔 선베드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수영하면서 노셔도 되는데 수영을 어디서 하느냐 온천풀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정보가 아예 없이 가서 그런지 이 온천풀도 너무 좋았는데 얼마 전에 제 이제 무료로 오픈했다고 하는 옆에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무료예요. 그러니까 아이리조트 가시면 머드스파시고 무조건 이 워터파크를 가세요. 저는 비가 엄청 진짜 장대같이 쏟아져도 워터슬라이드 타야 된다 그래서 갔는데 저건 너무 무서워서 못하고 동그란 원통으로 돼 있는 워터 슬라이드를 샀습니다. 막 소리 지면서 타는데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저희가 길게 잡고 왔으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들 이렇게 워터파크를 좋아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워터파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루 종일 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그냥 물속으로 확 들어가요. 그래서 물을 그냥 제대로 먹는 딱 그런 구조인데 하여튼 모르니까 재밌더라고요. 뭔가 너무 많이 알고 가면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너무 꿀잼이었으니까 아이리조트 가시면 머드스파랑 워터파크 꼭 같이 즐기고 오시는 게 꿀팁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약간 아직 뭐 공사 중인가 싶은 곳인데 여기 바로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에서는 라탄백을 쇼핑한다 그래가지고 구경을 왔는데 여기저기 이것저것 기념품 사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 구경하시고 라탄백도 종류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흥정 필수입니다. 이렇게 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깎으셔도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쁜 가방 득템하시고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 럭키스파인데요. 럭키스파가 너무 마사지가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베트남 마사지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별로 안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마사지는 그냥 태국 마사지를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마사지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기 가서 마사지 받으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 60분 행복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향한 곳은 그릴 가든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막 밤이 되니까 오토바이가 더 많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릴 가든으로 향해 봅니다. 그릴 가든은 이제 바베큐 뷔페인데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산물이나 고기들을 종류별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시면 스프링 롤을 비롯해서 빵이나 샐러드 같은 베트남식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거 다 뷔페식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담으시면 되고 소스도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고기와 해산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금 막 비상할 것 같은 약간 타조, 개구리 이런 거 저는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원하시는 만큼 담으실 수 있고 한쪽에는 뱀이랑 악어를 막 구워요. 근데 이거를 먹으려고 러시아 사람들이 진짜 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져온 해산물들을 그릴에다가 구워서 먹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직원들이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저희가 구워도 되고 직원분들이 해주실 때 먹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져온 스프링 롤을 직원이 구워주는 동안 찍어서 먹어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조개도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는 소스가 되게 맛있어가지고 그릴 가든 저는 맛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펄 리조트에 들어가기 전에 들린 곳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이 여기 GS25시 왔나 싶을 정도로 진짜 한국 음식이 너무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한국 음식이나 한국 것들 안 챙겨 오셔도 베트남에서 다 현지 공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경하시고 빈펄 리조트에 체크인을 하러 갔습니다. 선착장에서 배 타기 전에 체크인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체크인을 마치시면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리조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짐을 맡기셔도 되고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가지고 가야 바로 내 짐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짐을 가지고 갔습니다. 도착하시면 버기카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나트랑 빈펄 리조트 디스커버리 1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디스커버리 1이냐고 물어보고서는 버기카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피곤해서 얼른 제 숙소로 갔는데 저는 여기서 트윈룸에서 2박을 풀보드로 지냈고요. 사실 푸코 빈펄 리조트에서 이미 한번 숙박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냥 객실은 비슷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어가지고 뷰가 볼 수가 없었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골프장 뷰였어요. 근데 막 햇빛이 너무 뜨겁고 달랏이랑은 진짜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어쨌든 얼른 준비하고 오늘의 여행을 또 즐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봅니다. 가기 전에 우선 조식을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전 풀보드로 5끼를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2박 정도 하면서 5끼 정도 먹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빈펄 리조트 내에 다른 식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챙겨가지 않는 이상은 리조트에서 식사를 하게 되실 텐데 한 2박 정도 하시면서 5끼 정도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 조금 좀 지겨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특히 바베큐 같은 메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를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을 먹고 빈펄 랜드로 왔습니다. 빈펄 랜드는 빈펄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엄청 큰 놀이동산과 사파리와 워터파크 모든 것이 모여있는 복합 놀이동산이에요. 근데 아침부터 진짜 막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하여튼 더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덥네요. 어쨌든 뭘 타러 가는데 알파인 코스터라고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한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한 10분 이하로 기다리면 타는 거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거를 그렇게 더운데 기다려서 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타고 이제 계속 높은 데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가는데 너무 햇빛도 뜨겁고 막 이게 과연 내가 탈만한가. 왜냐면 달라서 이미 루지를 한번 탔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위에 딱 도착을 하시면 정상에서는 바다를 한번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조정을 해서 내려가는 건데 속도는 빠르고 되게 코스도 길어요. 근데 막 30분 이상 기다릴 만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쏘쏘 하도 더워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더위를 식히러 갔습니다. 나트랑이 신한은행 같은 거 너무 더우니까 들어가서 구경 좀 하다가 또 놀이기구 같은 것도 되게 많은데 놀이기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의 안 기다려도 돼요. 진짜 인기 있는 거 빼고 아까 그거 하나 빼고는 기다리는 줄이 없었습니다. 놀이기구 타고 이제 또 오시는 곳이
사파리, 애들이 좋아하는 동물원이죠. 뭐 사자를 비롯해서 각종 동물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서 아이들 있으면 같이 가면 좋은데 막 더위에 너무 취약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얼음물이나 양산이나 이런 것들 챙겨 가시면 좀 더위를 피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고, 같이 갔던 언니가 옆에 식물원에 바오밥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 같이 가보자 이래가지고 바오밥 나무를 열심히 찾아서 바오밥 나무를 찾았습니다. 네, 바오밥 나무를 여기서 보니까 신기하긴 했는데 나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꼭 바오밥 나무를 한번 보고 싶고요. 이제 전경을 쫙 볼 수가 있어요. 위에서. 저 아래가 바로 워터파크인데 워터파크를 가봐야겠죠. 저는 사실 나트랑 빈펄 리조랜드에서 그 핵심은 워터파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워터파크로 향했는데 사실 제가 전날부터 몸에 막 목 같은데 두드러기가 생기는 바람에 워터파크를 그냥 이렇게 동영상이나 사진만 찍으러 갔어요. 너무 막 놀고 싶더라고요. 저 물놀이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워터 슬라이드도 정말 종류별로 많이 있는데 이게 제가 여기 특징이 뭐냐면 워터 슬라이드를 안 타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안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기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시면 바로 탈 수 있으니까요. 가서 워터 슬라이드 이것저것 즐기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나트랑 여행 즐기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빈펄랜드 너무 잘 돼 있고 튜브나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빌려주기 때문에 그냥 몸만 가셔서 재밌게 놀다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놀다가 보시면 옆에는 또 바다가 있어가지고 바다에서 놀 수도 있고 드림팀 같은 데서 막 노는 그 물놀이 기구 같은 거 있죠. 막 물에서 뛰어다니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빈펄랜드는 제 생각엔 하루는 잡고 가셔야 다 온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았던 저는 이제 다시 버기카를 타고 빈펄 리조트 제 숙소인 디스커버리 1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되죠. 근데 김치가 있네요. 김치랑 막 이렇게 해산물 볶음이랑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좀 챙겨 먹고 쌀국수 또 먹죠. 쌀국수도 먹고 이게 맛있어요. 파스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시는데 크림 반 토마토 소스 반 해가지고 그냥 로제 스타일로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몇 끼니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 빼고는. 그래서 그거 먹고 지금 또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제가 점심부터 저녁 사이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숙소에서 쉬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나와가지고 바베큐. 근데 빈펄은 좀 일찍 가시는 게 좋아요. 일찍 가거나 늦게 가거나 딱 중간 어중간한 시간대에 가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푸는 게 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좀 일찍 가시는 게 맛있는 메뉴가 있다 이러시면 좀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음식들도 담으시고 특히 저녁에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일찍 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담아서 한 2-3시간 정도 수다 떨면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석식이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아니까 시간 맞춰서 방문하셔서 맛난 저녁도 드시면 됩니다. 이제 막 이것저것 퍼왔죠. 제가 또 이렇게 막 쌀국수 또 먹어요. 그래서 쌀국수를 진짜 몇 끼니 먹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쌀국수 먹고 수다 떨고 막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빈펄 디스커버리 1의 수영장은 어떨까 해서 가봤는데 수영장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수영장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바다 쪽에 있는 곳에 진짜 큰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 가로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한번 왕복하면 진짜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긴 그런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펄 리조트에 숙박객이 많아도 사실 막 그렇게 붐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은데 반면에 또 시설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수영도 즐기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길 수 있고 옆에는 또 바다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시면 바다에서 수영도 하실 수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 말고는 사실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이제 옆에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낮 시간에는 너무 더우니까 한 해 질 때쯤 해가지고 애들이랑 오시면 수영도 하고 미끄럼틀 타고 애들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점심을 먹으러 왔네요. 이렇게 계속 먹기만 하는 것 같아요. 쌀국수, 파스타 맨날 먹는 그 메뉴 그렇게 잘 챙겨 먹고 이제 디스커버리와는 인사를 합니다. 이곳에서 또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배를 타러 나갈 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떠나기가 아쉽더라고요. 저 멀리 빈펄랜드도 보이고 네, 배 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풍경 보고 있으면 휴양지 여행 왔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빈펄 리조트와 인사를 건네고 나트랑 시내 투어 하러 왔어요. 사실 나트랑 시내 투어는 저한테는 크게 이렇게 흥미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 다 사원이나 뭐 그냥 구경하는 데여가지고 그냥 굳이 시내 투어는 딱히 시내에 갈 게 없기 때문에 저처럼 별로 이런 것들 사원이나 이런 데 구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시내 투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무슨 성당도 갔었는데 그날 마침 문을 닫아가지고 들어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롯데마트였어요. 여기가 또 꿀잼입니다. 제가 또 마트 쇼핑하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오니까 롯데마트라는 이름에 맞게 진짜 그냥 한국 같아요. 수영복부터 뭐 먹거리, 간식거리, 뭐 쇼핑 리스트 다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 요거 맛있습니다. 치즈 과자.
치즈크래커 맛있고요. 커피도 되게 많아요. 커피 종류가 진짜 많아서 맛있는 커피들을 막 시음도 하게 해주시고 약간 직원들끼리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세일즈하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되게 친절하시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원두부터 인스턴트 커피, 뭐 G7, 뭐 유명한 커피, 코코넛 커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가격도 별로 안 비쌉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선물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사야 된다 하시면 이런 데서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곳에서 이것저것 기념품들을 좀 샀거든요. 커피 같은 걸 좀 사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원래 쇼핑을 잘 안 하는데 여기서 샀습니다. 베트남 돈이 없었지만 저는 이제 카드로 결제했고요. 칼치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사시는데 요거보다 아까 말씀드린 치즈크래커가 더 맛있고 과일, 야채 이런 것들도 다 손질해서 팔기 때문에 좀 가볍게 그냥 딱 가격 적혀있는 거 흥정하지 않고 먹고 싶다 하시면 이곳에서 과일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마 시장보다는 좀 더 비싸겠죠? 손질되어 있는 과일도 팔고 있고 각종 그 쌀국수랑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베트남 소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한국식 라면 다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준비 하나도 안 해가셔도 돼요. 라면 다 있고 무슨 미역, 참치 그냥 한국 마트예요. 사실 저 가격표만 없으면 진짜 그냥 한국 마트에 내가 놀러 왔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들 너무 많아요. 거의 한국 사람들이 80%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쇼핑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 나트랑 롯데마트를 여행 초반에 오셔서 이것저것 사셔가지고 여행을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쇼핑을 즐기고 저도 이것저것 뭐 쌀국수도 있고요. 뭐 코코넛 커피랑 이것저것 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제는 카드로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받아주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레인포레스트라는 유명한 카페에 갔습니다. 이곳이 좀 인테리어가 이쁜 곳으로 유명한데 저희가 좀 어중간한 시간대에 간 건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좋은 자리를 못 앉았어요. 이렇게 위층으로도 쭉 돼 있고 이게 바깥 창가를 보면서 막 그물로 되어 있는 뭔가 인생샷 찍기 좋은 뭐 그런 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데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커피 메뉴 뭐 있나 열심히 보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코코넛 커피를 주문했고요. 위에 코코넛 프레이크가 올라와가지고 저거 씹는 맛이 맛있어서 커피는 그냥 그랬는데 저거 씹는 맛이 좋아가지고 맛있었고 이거는 다른 분이 주문하신 그냥 커피랑 요거트 같은 딸기 요거트고요.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저희 가이드분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진짜 맛집으로 데려가서 이것저것 많이 시켜주셨거든요. 제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다 먹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음식이 진짜 하나씩 다 맛있어요. 여기도 진짜 맛집이에요. 나트랑 생각보다 맛집이 되게 많네요. 지금 보니까. 파인애플 볶음밥도 맛있었고 새우랑 막 이것저것 실하게 들어가니까 애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메뉴였고 그다음에 새우튀김 이것도 참 많이 먹었네요. 이것도 맛있고 전반적으로 메뉴들이 비싸지 않고 맛있기 때문에 여기 가시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나트랑 야시장입니다. 나트랑 야시장은 달란 야시장에 비하면 구멍가게예요. 구멍가게. 별로 이렇게 크게 볼거리가 없어가지고 한번 왕복해도 한 10분? 뭐 저는 이렇게 크게 쇼핑을 이런 데서는 별로 안 해가지고 10분 정도만 그냥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기념품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비에즈 항공을 타러 공항으로 왔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오시면 면세점이 이렇게 있고요. 이곳에서 면세 쇼핑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피곤해서 소파에서 쉬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트랑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트랑 여행은 한국과 또 가깝고 물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나트랑 여행 가시는 분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안녕.